품질이 안 떨어지면 이제는 뭐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사명감은 첫째는 품질이다. 반면에 두 번째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 데리바리 잘 맞추고. 그래서 그게 최선을 직원들한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최종 결정은 내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오장육부를 빼서 고객사한테 철저하게 서비스를 해라 하는 그게 내 첫째 기본 마인드입니다. PP, PS, 페트,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로 식품에 관한 케이스 용기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동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회장 이장훈입니다. 제가 리사이클을 했습니다. 제가 1985년에 외국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아이템을 8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사이클을 13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성의 협력업체를 13년 하다가 이게 효성 공장이었는데 98년도에 인수를 하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식품 용기, 말하자면 뭐 야구르트 계열사인 팔도 테크페, 롯데 계열인 건화산업의 또 식품 용기 케이스, 그다음에 서울우유 또 계열사 계열인 그 동성포리테크라는데 우리가 식품 용기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주로 식품 용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시트, 말하자면 원료를 갖다가 쌀알갱이 같은 원료를 갖다가 이 페퍼처럼 뽑아서 틀에 의한 과자 용기나 그런 케이스를 찍는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 주로 식품 용기 원단 시트입니다. 여기서 원단을 팔고 나면 거기 나온 스크랩을 전국적으로 회수해 가지고 다시 이제 효성그룹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협력업체를 13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효성에서 IMF 때 뭐 이걸 한번 인수해서 해봐라 해서 저한테 밀어주셔가지고 효성그룹의 직원 5명하고 같이 합세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비상근으로 이제 주식을 저는 30%, 22%, 18%, 11% 이렇게 6명이 조합을 해서 시작하고 저는 비상근을 했습니다. 비상근으로 리사이클을 해서 납품을 했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주식을 다 내가 인수해서 이걸 단독으로 제가 시작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외국 가서 한 2년간 있으면서 그 선진국은 그때 그 당시 상당히 일회용 그 포장 용기가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85년도부터 발돋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나도 이제 외국 가서 그 코트라를 찾아갔더니 이제 코트라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하나 찾아보려고 왔다 했더니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봤죠. 그리고 이게 눈에 띈 거죠. 리사이클이. 이게 여기서 나온 스크랩을 회수에다가 재생을 하더라고요. 막 빠가지고 쌀알처럼 만들어. 근데 그거를 내가 눈을 뜨고 왔죠. 와서 나도 국내 들어가서 이런 걸 일회용 포장용기 쪽으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85년도 갔다 7년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6월 달에 들어와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친구로 하여금 이 효성그룹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효성에 입문해가지고 13년간 협력업체를 하다가 내가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효성에서 그럼 이것도 인수해서 한번 해봐라. 잔존가로 줄게. 반면에 직원들 한 5명 데리고 나가서 이 사업부에 있던 직원들을 뭐 영업사원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돈을 좀 투자하고 내가 지분은 제일 많고 해서 나는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리사이클해서 납품하고 20%짜리가 대표이사 하고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대표이사가 그 원래 공무 출신이었는데 영업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자꾸 도태되니까 나보고 와서 이제 대표이사를 좀 해서 맡아 해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인수를 한 거죠, 지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100% 내 것이 된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뭐 실제 매출이 불과 100억도 안 됐죠. 뭐 한 7, 80, 5, 60억, 7, 80억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약 300억 정도의 매출을 성장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직접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톤 이상, 지금 한 1200톤 정도의 매출에서 돈으로 치면 한 300억 가차 육박하는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기계 대수로 말하면 한 10대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제 기계도 있고 일제 기계도 있고 국산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무언지 하고 했다가 첫째는 고품질이고 또 설비가 좋아야 되고 해서 기계도 외국에서 좀 수입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품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하는 그런 품질을 제가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이 시트라는 자체가 두꺼운 거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근데 두꺼운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얇은 거를 저희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면 음료수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얇은 겁니다. 025짜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건 우리밖에 못 뽑습니다. 기계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기계가 좋아서 그런 고품질을 뽑고 있죠. 첫째는 인맥을 많이 찾아다녔죠. 저하고 친한 사람들, 뭐 성형 공장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뭐 가격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품질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입맛에 맞췄죠, 제가. 그러면서 뭐 이거는 뭐 한 번 100원이면 영원히 100원이 아니고 이 원료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가격 절충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제가. PS가 있고 페트가 있고 PP가 있는데 이제 페트는 주로 이제 요즘은 뭐 과일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딸기랄지 뭐 토마토랄지 뭐 또 귤 같은 거 담는 투명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거고요. 또 여름에는 뭐 그 빙수나 이런 거 사자 쓰잖아요. 그 투명한 컵. 그게 주력이고요. 이제 PP는 요즘에 이제 배달하면 탕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뜨거운 거 담아서 이렇게 큰 통 배달한 거. 주로 PP는 그런 용이고요. PS는 주로 커피 뚜껑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자 용기. 또 팔도에 보면 왕뚜껑 라면 뚜껑이 있죠. 또 반면에 수포백이라고 떠먹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으면 그 국물 용기 같은 거 반찬 담아서 좀 많은 거 오잖아요. 주로 그런 데 씁니다. 우선 첫 번째로 PS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징이 지금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PP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볍고 그다음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온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PS, PP, 페트 공용적으로 우선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배합비를 통해서 저희 이제 생산 라인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과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압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규격에 따라서 저희 생산 라인 이제 설비를 조절을 한 다음에 압출이 되는 그 시트 상태를 건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포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품질이 제일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면서 로스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품 겉면에 이제 뭐 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벌레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식품용으로 이제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아주 그 얇은 거, 그거를 우리가 남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장점이죠, 저희가. 지금 저 야구르트의 그 왕뚜껑 그건 딴 데서 못 합니다. 우리밖에. 폭도 1000몇십이고 아주 얇기 때문에 우리밖에 못 합니다. 뭐 그 사람들도 여기저기 자꾸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도 뭐 몇 년도 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개발해서 하고 있죠. 기계적으로 자꾸 보완하고, 또 수입해서 뭐 붙일 부분은 붙이고 해서 남이 못한 걸 저희가 한 거죠. 국내 유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들 아시는 왕뚜껑 용기라든지 뭐 야쿠르트에 나간 용기라든지 다 저희 원단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PP뿐만 아니고 페트 이런 경우도 저희가 그 페트 병뚜껑을 지금 현재 재활용이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다른 자재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그 재료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기로 녹여서 이제 이렇게 이 시트가 이렇게 녹아서 나오는 건데요. 실지가 모든 거는 기계가 하지만 한 4, 5%는 사람 손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이 두께 편차가 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제품을 찍으면 어디는 빵꾸가 나버려요. 이게 후드가 안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못 듭니다. 수시로 보고, 재보고, 체크해보고, 그래야만 그 두께가 일정한 품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도 교대로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품질에 많이 발생하는 게 그 원단의 주름이나 두께 불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작업자가 한 롤 한 롤마다 그 두께 재는 게 있어요. 그걸 잘라서 그 좌우로 다 두께 재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정신, 우리 직원들이 저는 어떤 품질 사고가 나면 시간도 따지지 말고 바로 빨리 가져오고 빨리 대처를 해줘라. 지금 달나라 별나라라는 세상에 뭐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또 영업을 가서도 뭐 회사 가서 뭐 부장님한테 상무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답 결정을 못 할 것 같으면 밖에 나와서 전화해라. 거기서 에스카 놓고 판단을 내려야지. 그 뭐 회사 가서 뭐 미루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런 거를 주장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6천만 원어치 수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해준 물건이. 근데 사실 우리 잘못도 일부 있지만 우리 잘못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바로 캐시로 그냥 돈 6천만 원 질러버렸어요. 줘버렸어요. 빨리 반품해라. 가져와라. 그런 예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리 지역와의 그 커피컵이 옐로우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다 물건이 깔렸어요. 근데 이 마스터배지를 우리가 주장한 6,500원짜리를 썼으면 괜찮았는데 그쪽에 상대방 회사의 전무가 5,500원짜리를 써라.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이 뭐냐면 또 그걸 충분히 테스트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고 그냥 뜨거운 커피를 넣기 이게 막 입술에 묻어. 옐로우 색깔이. 그게 6,8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제를 한 달이면 한 3억, 4억 오는 집인데 그냥 거기서 상계하시고 나머지만 주세요. 하고 전국 걸 다 회수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서로 희생하고 미래도 고객을 뭐 지금 크든 작든 뭐 이건 뭐 단타로 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봅니다. 항상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장육부를 빼서 줘라. 최종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최대한 서비스 정신을 해라 하고 내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우리 기업이 비도 없고 하여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인더스트리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최대 플라스틱 시트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한국 대표 기업이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상공인들 모임에 나가서 뭐 여기 상공비 한 달에 1년에 한 5, 600만 원 내고 또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 협조도 해주고 뭐 그거 정도죠. 그거 지금 한 8년 됐습니다만 동종업계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설비나 다른 사람이 막막 이게 유동화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아버리면 설비고 뭐고 거래처고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거래처는 코스트코예요. 그 글로벌 회사 코스트코. 그래서 나한테 와서 형님 하는데 나하고 한 35년 지기 형님하고 이제 서로 사회에서 만나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일괄 28억 주고 공장을 샀어요. 그 한 7년간을 이제 지가 조금씩 벌어서 8억은 벌어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은행에서 20억 빌려가지고 제가 그랬죠. 내가 너한테 8년 가면 그 10억, 한 달에 1,200만 원씩 월세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장을. 그럼 그 10억 돈을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상값만 줘라. 지금은 그 공장이 50억짜리 됐습니다. 예. 모든 뭐 공장 건물 또 지으려면 다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물가가. 그래서 그냥 28억 상값에 그대로 줬더니 아주 정말 고마워하고 나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합니다. 성실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학벌을 안 따집니다. 내가 대화를 나눠보고 인성이 첫째고 그다음에 추진력이나 그 정신력이 똑바른 사람이면 저는 누구라도 채용합니다. 네. 저는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더 섬기고 더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줘라. 어쨌든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지 않냐 하니 하여튼 복지에 신경 써주고 최선을 다해줘라. 게 어제도 한 친구가 또 내 팔 갖다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잠깐 이제 왔다고 인사를 왔어요. 근데 동양이 좋아? 나빠?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유머가 있었습니다. 사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원들한테는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가. 그래도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첫째는 마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면 등도 만지고 농담도 던져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사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원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뭐 딱히 뭐라고 말은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꿈이 있어요. 우리 사원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원들은 이직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먼 미래 내가 이제 나이가 73살인데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때 가서는 최소한 뭐 물질이 됐든 뭐이 됐든 좀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시합니다. 손으로 하고 막 올려도 날리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동 이송해서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안 들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기계 컨트롤만 하고 포장이나 이런 건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직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뭐 복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적어도 우선은 기거하는데 깨끗하게 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과거에는 내가 이 컨테이너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전 밖으로 아파트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둘이씩 하게끔 이렇게 복지를 해주고 있죠. 출퇴근은 택시로 해줍니다. 퇴근 때 택시가 와서 실어다 주고 또 출근 때 그 택시가 딱 가서 실어다 오고. 왜? 혹시 사고 날까 봐. 택시는 내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또 하고 있죠. 지금 잔업을 좀 하라는데 바쁜데 뭐 잔업은 150% 수당 주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내가 오늘 일하시면 가족과 식사 한번 하라고 별개로 내가 10만 원도 얹어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럽니다. 예. 그런 것이 사람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순간순간.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베풀고 그러죠. 다들 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등산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클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는데 회사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시고 회식도 시켜주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상급 장애인인데요. 나는 누구보다도 물질이나 정신력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남이 잠잘 때는 안 자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나는 당신보다 옷도 좋은 놈 입어야 되고 차도 좋은 놈 타야 되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참 내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난 이렇게 자부합니다. 서비스 정신을 첫째고, 그 다음에는 품질이 첫째고, 반면에 이 CEO가 항상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EO 정신이 올바라야 품질도 올바른 품질이 나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가 정신이 똑바라야 직원들한테도 내가 똑바른 말하자면 지도도 할 것이고 해서 항상 올바른 정신이 우선이다. CEO의 그 정신이, 마음가짐이. 나는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첫째는 품질이고, 그다음에는 서비스, 고객 관리, 이것을 모토로 삼아서 어떤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내가 만족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뭐 증설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더 미래에는 더 더 깐판이로 발전하고 싶은 그런 꿈과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